가족들,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 지인들에게 전했을 때 보통 부정적인 반응이 참 크죠. 많죠. 너 그런 대단한 사업을 시작했구나라고 하면서 옹호해주는 분들이 저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을 때는 굳건한 믿음이 없을 때는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건가?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될까? 라는 그러한 의구심과 그러한 불안함, 그리고 어떨 때는 화도 나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확신은 굳은 믿음, 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욕도 안 먹어도 되는 회사다. 욕을 먹을 수 없는 회사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회사에 대한, 또 경영자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런 성공에 대한 그런 확신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확신이 가졌을 때 절대 흔들림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확신을 키우는 방법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애터미의 소득을 어떤 형태인지 아셔야 돼요. 바로 노동소득이 있고 세상에는 시스템 소득이 있죠. 그러면은 애터미는 노동소득이 아닌, 팔러 다니는 소득이 아닌 시스템 소득,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서 나에게 소득으로 돌려주는. 그래서 한 달에 1억을 버시는 임페리얼들도 1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수당을 해당하는 제품을 팔러 다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본인한테만 팔고 또 남들에게 좋은 제품 싸게 살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일이죠. 그게 연결이 되면서 내 하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을 공유해주는 그런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지를 하고,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의 일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노동 소득이 아닌 시스템 소득을 벌어야 하는가? 그 시스템의 중요성을 내가 인지를 해야지 확신의 크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시스템 소득이고 지금까지의 수익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일을 한 만큼 받는 수입이 아닙니다. 남들은 노동소득을 할 때, 제가 공항에서 근무할 때도 제가 하루 일을 못하면 하루치 일당은 월급에서 까여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뭐 몸이 안 좋거나 휴가를 간다거나 그럴 때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매출이 빵, 소득이 하나도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을 한 만큼 받는 소득이 바로 노동소득입니다. 근데 애터미는 일을 한 만큼 받는 수입이 아니에요. 그 말은 일을 하지 않는 시간도 계산해서 받는 소득이 바로 애터미 시스템 소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이 애터미 시스템에 내가 왜 참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스템 소득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좋은 것 같으면 일단 그냥 따라가세요. 그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하려고 하면은 또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해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를 꼭 설명드립니다. 이분은 최연소 억만장자 타이틀을 갖고 있죠. 빌 게이츠는 19살에 마이크로소프트 창립하였고 31살에 최연소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뭐를 했을까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우리가 지금 집집마다 컴퓨터 있고 노트북 있고 다 하잖아요.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모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하지 못하면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분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알까요? 여러분들을 알까요? 모르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분에게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죠. 이분은 1초에 15만 원을 법니다. 1초 수입은 150달러, 1분 수입은 9,000달러, 1시간 수입은 54만 달러. 네, 달러로 하니까 그런데요. 하루 수입은 약 153억이라고 합니다. 153억어치 하루 일당을 받으려면 우리는 노동소득으로는 할 수 있을까요?
하루는 24시간이고 우리 몸은 하나인데 어디 가서 물건 진짜 비싼 거 팔아도 하루 153억은 못 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 소득의 위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소득을 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돼서 몸을 쓸 수가 없을 지경까지 이른다고 할지라도 이 소득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빌 게이츠는 1시간 수입으로 람보르기니가 구매가 가능하대요. 그냥 1시간 가만히 있으면 람보르기니 굉장히 비싸게 알고 있는데 몇 억 하죠? 이 차를 구매가 가능한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빌 게이츠 재산 다 쓰는 법.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농심 신라면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52만 개를 사줄 수가 있고 스타벅스 105억 4,540만 잔을 마셔야 되고 하지만 이것도 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사도 모든 재산을 탕진해도 모든 재산을 기부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기부를 한다 해도 1초에 15만 원씩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게 시스템 소득의 위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시스템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냐. 그래서 돈을 버는 3가지 방법이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민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빌 게이츠처럼 사업체 운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엄청난 막대한 자본이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공이 만들어 놓고 보장이 된다면 성공이 그러면 무조건 빚을 끌어다가 만들겠죠. 하지만 성공 확률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 확률이 일반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럼 두 번째는 시스템을 사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롯데 땡땡, 뭐 맥도 땡땡, 뭐 그런 스타 땡땡, 아까 말한 스타벅스 그런 커피숍이나 뭐 가게를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브랜드를 내가 투자를 해서 10억 원 이상 투자비 발생을 하는데 더 자리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가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운영하시면 돼요. 사서. 이것 또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난 돈도 없어요. 저도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느냐? 있습니다. 시스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 정말 잘 차려진 밥상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 숟갈로 떠먹는 거, 그게 바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자본으로도 가능하고 점포가 없습니다. 애터미는. 그리고 경험이 없어도 그 시스템 안에서 정말 좋은 강사들과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함께 부를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송은경 로열 마스터님 아시죠? 모두. 그분이 강의하신 내용 중에 시스템은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것과도 같고 직장인이 직장에 다니는 것과 같다. 시스템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학교에 가서 배우지 않고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학생과 직장에 가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다. 시스템 합류는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정말 당연하고 중요한 이 일을 왜 내가 미팅에 참여해야 하는 거야? 내가 왜 세미나에 그 먼 데를 가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매주 그렇게 지역 원데이를 가야 되고, 왜 월요일마다 회사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출근 안 하고 월급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심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노동소득이 아닌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꼭 이 시스템에 합류를 하셔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예요. 확신의 크기를 키우는 법. 첫 번째는 시스템 소득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거.
그렇지 않고서야 정말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들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확신의 크기가 커집니다. 저는 박은택 크라운 마스터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강의가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분은 전직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또 목회직을 또 다시 하신다고 하시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보고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보고 성공자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아유, 다 같은 다단계겠지, 애터미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계속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아, 정말 애터미는 다른 네트워크랑 다르구나. 그리고 정말 이런 선한 기업은 세상에 없다. 애터미밖에 없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변화가 되시나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세뇌당한 거야라고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정말 피해주지 않는 회사라고 한다면, 제품이 정말 싸고 좋다고 한다면 세뇌 당하셔야죠.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하면 세뇌라도 당해서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정말 피해 안 주고 좋은 제품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보고 들음으로 바꾸고 행동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을 한다는 거죠. 성공의 8단계 방향대로 매일매일 내가 A4를 실천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오차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애터미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확신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감동,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자, 제품에 대한 감동도 없이, 비전이 없이, 그냥 돈 많이 벌려고 시작한다면은 솔직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성공자들은 이야기하죠. 제품에 애용을 하셔야지 성공하실 수가 있다. 왜냐? 우리는 제품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랑을 하시되 저는 이 3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품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애터미는 주력 상품이 뭘까? 하면은 그저 다이어트 식품, 뭐 반려동물 용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를 안 하는 사람은 안 먹고 반려동물 안 키우는 사람은 그런 용품에 관심이 없고 그게 주력 상품이 아니고 생필품이라는 거죠. 생필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라면 다 써야 되는 회장님이 말씀하신 빚쟁이한테 쫓겨도 써야 되는 치약, 칫솔, 샴푸, 여성분들한테는 화장품도 생필품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런 제품들이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 제품들이 주력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필품이 아니었으면은 조금 알아보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한계 없이 다 전달할 수 있는 게 생필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즉, 모든 사람에게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생필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모품입니다. 또 이런 제품들이 만약에 냉장고도 생필품이죠. TV도 생필품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주력 상품이라고 한다면 소모품이 아니죠.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막 40년도 쓰시는데 그러면 한 번 팔면은 계속 재구매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면 나는 또 소득을 벌어가기 힘들다. 하지만 소모품이다. 계속 떨어지고 쓰면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야 되는 그런 소모품이라는 거죠.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 그래서 뭐 고무장갑 찢어지면 또 써야 되죠. 뭐 세제 계속 빨래하면은 떨어지니까 또 써야 돼요. 치약도 짜서 또 써야 돼요. 칫솔도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제품들이 애터미 제품이라는 거죠.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 즉 지속적으로 포인트가 뜰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세 번째, 애터미 제품 철학입니다. 이 제품이 또 생필품이고 소모품인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동네 마트에 싸구려를 그냥 사겠죠. 근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재료로 최상의 품질을 만드는 게 바로 애터미의 전략, 대중명품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이해가 안 되면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제품을 써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정선상약 여기 있거든요. 정직하고 선함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일하는 경영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회사를 만났다고 한다면 제품에 대한 그 감동은 이미 끝난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써보고 느껴야 되는 부분은 개인적인 숙제이고요. 이런 부분들 정말 객관적인 질문들을 나한테 하면서 아, 예, 애터미는 정말 이런 회사는 없다라고 하는 더 이상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신을 또 크기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빠르게 확신이 드는 법 알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냥 시스템에 그냥 완전히 빠지시면 돼요. 시스템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를 빠르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빠른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고 제품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뭐 써보니까 나도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정도로 확신인지 모르겠고 그냥 시스템에 들어가라. 확신의 힘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속도가 빠르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즉,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쏜 총에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쭈그레지지 않아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있고요. 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거절이나 그런 상처 주는 말은 그냥 내 어깨 위에 앉은 파리와도 같다. 그냥 내가 한번 쓱 손으로 스치면은 날아가는 그런 파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됐고요. 내가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눈빛과 표정과 말투가 다르다. 이거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분은 항상 본인한테 자신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딱 단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눈빛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표정도 항상 여유 있고 밝고 말투도 정말 큰 목소리로 그리고 당당해 보이는 그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데 왜 포기해요?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은 저는 확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하는데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럼으로 인해서도 확신을 꼭 크기를 키우셔야 된다. 성공과 실패는 결국 나와의 승부이다. 어, 맞습니다. 저는 내 자신이 내 성공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누구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이 잡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주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놓아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애터미는 항상 열려 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기회는 항상 있다라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에 대한 한결같은 확신과 믿음이 성공의 비결이다. 성공에 목말라 하되 당장의 결과에 연연해 하지 말고 성공에 조급해 하지 마라. 묵묵히 한 길을 열심히 걷다 보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한 길을 열심히 가신 분들은 성공을 하는데 사실 제가 만약 애터미가 아니고 다른 한 길을 갔다고 하면은 저는 쉽게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증거도 없고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고 10년 전에 시작했던 그분들도 모두 다 성공을 하셨고 성공에 가고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이는데도 자꾸 의심하고 그런다면은
아,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는 우리가 시스템 참여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묵묵히 열심히 한 길을 걷는 것, 그게 결국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성공의 확신을 키우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번 점검해 보셔서 확신의 크기가 빨리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일정 꼭 확인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미팅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배은희 사장, 아, 네, 저는 강의는 마쳤는데요. 네, 제가 사회를 바통을 받아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또 까먹었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고요. 액션 5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5는 내가 행동하는 5가지고요. 어, 행동할 수 있는 5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액션 5 첫 번째는 바로 제품 애용입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강조한 게 바로 이 제품에 대한 비전을 느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제품을 애용부터 하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제품 하나라도 안 쓰신 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 애용. 내가 자랑하고 싶은 제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고, 저요 하면서 말씀해 저요. 주시면 됩니다. 네, 저요. 장호경 사장님.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장원경입니다. 오늘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가. 어, 사장님, 혹시 오늘 제 헤어스타일 좀 봐주실래요? 펌을 한 지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뻐요! 이쁘긴 알아요. 이쁜 줄 아는데 얼마나 된 것 펌한 지 같아요? 펌한 지가. 일주일 안 네. 된 것 같아요. 일주일 펄이 안 된 것 좋아요!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4월 그 석세스 가기 전날 했거든요. 4월 달. 그럼 꽤 오래됐죠? 다들 물어봐요, 저한테. 도대체 뭘 쓰고 있냐고. 펌한 지 얼마나 됐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제 머리를 위해서, 헤어를 위해서 투자한 그 기초부터 한번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루트바이탈 샴푸로 머리를 먼저 샴푸를 해요. 하고 나서 처음에는 머리가 한 주먹씩 빠지던 게 이제는 거의 두세 가닥밖에 안 빠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됐고요. 머리 굉장히 풍성해 보이죠. 어,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헤어팩을 해요. 헤어팩을 하고 싸매고 나머지 이제 바디를 씻은 다음에 양치하고 다 한 다음에 헤어팩을 씻어내요. 그리고 나서 물기를 짜고 나서 에센셜 오일이라고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거를 머리 끝 부분하고 바른 다음에 약간 드라이로 말려요. 음. 그런 다음에 물기를 두피 정도 다 지우고 나면 이제 컬링 에센스가 또 있어요. 네, 컬링 에센스로 조물조물 이 컬을 살려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한 머리가 됐는데요. 거기다 또 하나 있어요. 루트 바이탈 두피 앰플 있잖아요. 그거를 그 후에 이제 여기다 빈 곳에 제가 하는데 지금 머리 빠짐은 제가 되게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나왔다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저는 펌머리라서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피 앰플을 열심히 바르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이게 그냥 나와도 이렇게 컬이 하루 종일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로 저처럼 해보면 머릿결도 좋아지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 미용실 자주 안 가겠구나 하는 안 가도 적용이 되는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 드리고 싶어서요. 미용실 사장님이 제일 싫어해요. 처음 하면 6개월 넘게 미용실 안 가거든요. 가끔 염색하러 가는데 그래서 아유 저기 같으면은 이제 지가 직업이니까 선생님 같으면 내가 미용실 문 닫아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미용실 가는 거 비싸잖아요. 한 번 가면 10만 원 넘는데 루트바리탈이나 이거 헤어 에센스 오일이나 컬리 에센스 다 포함해도 10만 원 안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걸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조금 이따 전달까지 지금 바로 하고 뭐 할게요. 제품 전달. 제가 루트바이타 샴푸를 했잖아요. 이거 세트를 제가 사용하고 좋아서 소개를 했는데 어제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했는데 본인 쓰고 있는 걸 해가지고 다 쓰고 나서 안 쓴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당장 써,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이러다면서 왜 추천을 해줬는데 안 써?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날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저는 거의 다 써가는데 안 썼다는데 써놓고 시간 저기 한 거잖아요. 소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쓰고 저한테 다시 전화 주세요 그랬는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갖고 수업하고 있는데 막 흥분되고 전화를 막 목소리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그랬더니 나 너무 좋아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머리카락이 한 주먹 빠지던 게 지금 진짜로 한 조각 빠진대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이제 그 성도님이 그걸 머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전달하고 싶어갖고 어제부터 저한테 자료 어디서 어떻게 해서 설명해야 되냐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확실히 좋구나. 그래서 이거 전달까지 한 거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귀한 나눔을 해주셨는데, 이 스피치를 진짜 원장님들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진짜 컬 유지가 굉장히 오래되는 거를 보면서, 미용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애터미 제품력은 이 정도입니다. 네, 주변에 없으시죠? 미용실 원장님? 네. 그 다음 또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왠지 전 있을 것 같아요. 공동네 사장. 왠지. 음소거 제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계역에 사는 봉정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제품을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명아 팀장님이 마사지를 해줬잖아요. 그것도 뭐지? 그거 뭐지? 그 제거하는 거. 제거하는 거 필링 빼고 젤? 했는데, 피로. 응. 근데 그거 빼고 해줬는데, 그래도 피부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필링젤 사서 집에서 이제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꿀잠,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꿀잠을 사가지고, 저기, 유산균하고 꿀잠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자요. 그리고, 어, 뭐지? 자임하고 같이 세 가지를 먹고 자는데 그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추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잠이 오는 걸 느껴가지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지난번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했는데 꿀잠 낙티움을 드시고 나서 꿀잠 낙티움, 파인자임, 유산균 요 세 예, 가지로 예, 꿀잠을 자게 되셨다고.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떻게 했어? 음소거 이거? 제거해 주시고요. 음소거 하시고요. 또 하실 분 계세요? 네, 저는 아,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네.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제가 앰플, 우리 앱솔루트 앰플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 앰플을 제가 보통 보면 이제 이 앰플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뭐 80 이상, 70 이상 되는 분들은 아유, 늙었는데 뭐 좋은 거 뭐 쓴다고 뭐 주름 뭐 다리미로 다린 거 좀 펴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스킨 로션 뭐 이 정도만 이렇게 바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그 이제 어르신들 계시는 노인정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앰플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발라도 드리고 그랬더니 막 주름살이 펴졌다고 그 자리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바르기 전하고 후하고 다르다고 금세 막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을 사겠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매를 이제 94세 대신
우리 어르신도 사시고, 그 다음에 87세 되신 남자분도 사시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얼굴이 젊어 보이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떠한 그러한 욕망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굴을 보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써봐도 날마다 달라지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또 우리 어르신들 이거 바르면서 이렇게 기분이 또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면서도 삶의 활력도 없고, 그래서 이 앰플의 위력은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그 물론 이제 자식들한테 돈을 타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전달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떠한 영상을 봤을 때 얼굴 반을 나눠가지고 그 파란병 앰플로 실험을 한 영상을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한쪽에는 그 앰플을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가 이제 지나니까 이 피부가 이렇게 탄력이 이렇게 올라붙는 거예요. 이쪽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이 구별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만큼 이 앰플이 탄력에도 좋고 뭐 주름에도 좋다고 하시고 하는데 만능 앰플인 거는 인정합니다, 저도. 네, 파란병 앰플 안 쓰신 분들 꼭 써보세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VOD, 미팅과 세미나. 네, 한때 묶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음소거 제거해주시고, 어제 세미나도 좋고요. 미팅도 좋고, 지금 미팅도 좋고요. 네, 남혜진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나이큐 교육 받았는데요. 수요일 날 교육을 받으러 이제 오롯 공장동에 다녀왔어요. 그때 하시던 말씀이 자폭 언어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 네. 한국 사람들은 특히 겸손한 게 미덕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바쁘시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자폭 언어라는 거라고 해요. 이거를 긍정 언어로 바꾸셔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다. 의사가 아이고 죄송하지만 엑스레이 좀 찍고 와주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나는 전문가다.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물론 친절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엑스레이 찍으세요.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친절하지만 당당하게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태도로 네, 그렇게 긍정 언어로 바꾸셔야 된다고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부족하지만 네, 누구나 아마추어에게는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미용실에 갔는데 제가 이거 미용 기술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내 머리 못 맡기시겠죠. 그리고 머리가 내 마음에 왠지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돈을 다 내고 싶지도 않아. 왠지 깎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드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사가 만약에 그런다면은 저는 그 병원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우리는 애터미의 전문가로서 모르는 분들에게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서성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세미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은 제주도에서 지역 원데이 한 걸 우리 센터에서 이제 중계로 이렇게 봤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어제죠. 예, 어제 공주에서 원데이 갔다 왔는데 어제 원데이에서 우리 장우진 사장님이 초대자 한 분 이렇게 고등학교 동기분을 초대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예, 느꼈던 점 한두 가지를 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원데이 세미나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그 초대되신 분이 황호동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공주 하는지를 한 2시간쯤 지나니까 알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미나 들으면서 한 2시간쯤 지나니까 왜 이 사람들이 자꾸 공주를 가자고 했는지를 좀 이해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반드시 미소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예,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는데 조금 안 간다고 하더라도 뭐 대부분 거절하시잖아요. 나 사업도 안 할 건데 왜 가냐? 그 뭐 뻔한 거 아니냐? 다 안다. 대부분 이렇게 거절하시는데 좀 힘들게라도 이렇게 이왕이면 꼭 공주가 아니어도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왕이면 먼 걸음이라도 공주 쪽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면 그런 왜 공주에 초대를 했는지를 본인들이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후 뭐 선택하는 과정은 본인의 몫이긴 하긴 하지만 그 과정까지 가이드하고 안내해주는 역할은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장우진 사장님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세미나장 갈 때 항상 뒤에 따라왔는데 앞장서서 가신다고. 앞장서서 가시면서 막 자리도 챙기고 막 그러시더라. 야, 이 달라지는구나. 예. 그 누군가를 초대하면 그분이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당수가 돼 가는구나. 예. 또 그런 걸 또 느끼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특별히 또 저희 앞에 나이 드신 분 할머니 죄송한데 아무튼 나이 드신 분들이 3분이 앉으셨는데 와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막 전화번호 따가고 그 저기 뭐야 그 노트를 펴놓고 회원 일진 것 같더라고 보니까 글씨로 빼곡하게 회원 아이디 뭐 이름 다 써놓고 주문 세미나 들으면서도 멀티가 되나 봐요. 막 주문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예, 아무튼 또 열정적인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든 세미나에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세미나에 목숨을 걸고 세미나에 어떻게 하면 초대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안들을 통해서 초대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A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그 신규 사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은 정말 빠르신 편이다. 처음 초대되신 거잖아요. 근데 왜 공주 하는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한 번 듣고 그러신 분들도 있다는 거, 분명히. 네, 그분을 잘 안내하시는 거는 이제 스폰서님들의 역할이고 선택은 그분의 몫이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전달 및 사업 설명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 계실까요? 제가 잠깐 하자면 사실 어제 저도 이제 신규 사장님이 초대가 되었죠. 근데 한 3번째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왜 시스템에 빠지지 말라는지 조금 알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똑같은 그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마케팅 플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항상 매번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하지만 어떤 분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날의 기분과 컨디션과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는
꼭 초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한 번만 초대하고 많은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렇게 초대를 했을 때 그분이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고 또 지맘의 법칙으로 본인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그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자영업자이신데 문을 닫고 오신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 사정을 봐주다 보면은 그분은 애터미 사업을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그런 얘기도 하시죠. 그 가게 문을 닫고 오는 게 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쉽지 않은 일을 하셔야지 성공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정신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제정신이 들려고 하실 때마다 제정신이 못 돌아오게 네, 휘저어 놓는 것도 스폰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서 또 제정신 돌아오면은 또 한 번 휘저어 놓고 지난주에는 서상진 사장님이 애프터 미팅 때 3번은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3개월은 알아본다고 팀장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찾아가니까는 아, 이번 주는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팀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3개월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안 알아보시면은 팀장님이 어떻게 되시겠냐. 그리고 팀장님도 저한테 그 말을 꼭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 팀장님한테 혼나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엔 다시 오시게 됐는데요. 좀 그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거. 그게 그분을 정말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하려고 하는 그 집요함. 그러면 그분이 선택을 하실 거잖아요. 정말 안 된다 하면 또 그 다음 주로 초대하면 되니까 그런 좀 마음으로 그분을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실 분 계실까요? 네, 남혜진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센터장 회의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사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세미나 끝나고 나면 수첩을 분실하신 분이 정말 많으셨대요. 한 10% 정도는 수첩을 분실하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그 수첩 분실자를 찾아드리느라 정신이 없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분실된 수첩이 거의 없대요. 1권, 2권? 그거를 봤을 때 굉장히 암울했다, 참담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첩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명단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첩에 가장 있는 기본적인 명단이잖아요. 그만큼 명단 작성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 모여 계신 그때는 이제 대형 센터 모임 자리였거든요. 저희 센터가 대형 센터입니다. 대형 센터 모임 자리였는데 이 중에서 지금 명단 작성 잘하고 계신지 좀 다들 확인을 해보시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특히 대형 센터장님들은 센터의 전반적인 것들을 신경 쓰시지 한 분 한 분 세밀히 신경을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센터 중에 명단 작성 정말 잘하고 계신 센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손 들어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정말 자신이 없어서 손을 안 들었다기보다는 다, 잘 모른다. 그런 눈치였어요. 그냥, 그거를 각자 신경 쓰는 거지? 약간 요런 눈치였어요. 웅성웅성하고. 저는 이제 저랑 변국장님이랑 같이 가서. 근데 저도 속으로 잘 쓰지 않나? 명단 작성 안 하는 사람도 있나?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도 손은 사실 안 들었어요. 근데, 아니, 저런 당연한 걸 왜 묻지? 사실 이런 마음도 저는 한 70, 80%?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명단 작성 안 하고 애터미 사업이 되나? 이런 마음이 80%는 사실 되긴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는 양재구 부천 팀 계시고 또 다른 지역에도 계시잖아요. 예, 지금 센터에 계시지 않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명단 작성을 하나하나 보진 않지만 예전에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저희가 명단 작성을 다들 열심히 하셨고 명단 작성은 바로 다이렉트 스폰서님들이 챙기셨죠. 예, 다이렉트 스폰서 1대1로 맨투맨으로 1대1로 해가지고 챙기셨고 직접 옆에서 챙기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아, 집에서 쓸게 하면은 이제 네, 그럼 집에서 써오세요 하고 그래도 써오신 거 확인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다 떨면서 그럼 이분에 대한 계획, 후원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명단 작성을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도 저희는 다 잘 작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한번 쭉 볼게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눈빛들을 다, 당연한 거 아닌가? 저런 걸 물어? 기초적인 거, 막 그런 눈빛을 저한테 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센터장 회의 가면은 당당하게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작성 없으면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안 되잖아요. 성공의 8단계 중에 꿈과 목표 설정, 결단, 요거는 이제 집에서 하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액션의 첫 번째가 명단 작성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명단 작성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애터미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데, 명단이 없다는 거는. 네. 그 명단 없이 사람 만나러 간다는 거는 이거 되나 안 되나 간 보겠다는 거고 진짜 제대로 한다는 거는 명단을 갖고 나 반드시 성공할 거야. 제대로 할 거야. 그럼 명단이 있다는 거고 명단 없이 하는 거는 될까? 한번 얘기해 볼까? 간 보는 거잖아요. 제대로 한다는 건 명단이 있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하고 계신 분들만 계시니까 당연히 갖고 계시고, 예. 그거는 이제 1단계 명단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2단계 명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명단 얘기를 꺼냈어요. 한 번 작성의 끝이 아닙니다. 매달 작성하셔야 돼요. 똑같은 명단 받아쓰기로 계속 작성하셔도 됩니다. 왜냐? 내가 명단 한 번 작성해 놓으면 잊어버려요. 맞다. 얘도 있었지. 얘 잊고 있었네. 한번 그 다음 달에 작성해 보세요. 그런 분 나오시거든요. 나 얘한테 연락 안 했네. 그런 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최소 at least. 네, 영어 잘하죠.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네,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할 명단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100만간 명단 나오시거든요. 우리 옆집 세탁소 아줌마, 네, 앞집 편의점 아저씨, 네, 나오시거든요. 네, 그 이름 명단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상호 명단으로 네, 작성 꾸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게 성공의 또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명단 작성, 다행입니다. 파트너 사장님들 모두, 명단 작성 하는데,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까먹는 분들, 또 안 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또 집요하게 또 명단을 작성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이 명단 없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좀 아무렇게나 라인 전개하겠다는 거랑도 같거든요. 이 명단 작성을 했을 때 그룹이 나눠지고 그리고 좌우에 내 라인이 설정이 되고 그 모든 게 연결이 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라인을 예쁘게 전개해 나가고 싶고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 지도와 같은 사업의 지도와 같은 이 명단 작성은 꼭 필수로 해야 되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달 작성하는 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작성하는 걸 목표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파트너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게 주가 돼야지 그게 계보도 미팅이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명단 작성 안 하시는 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하신 분 계실까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좀 헷갈리고 모를 때가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웬만한 건 알지만,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사업한다면서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만나보셨다고 한다면 사업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네,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근데 우리가 뭐 진짜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주눅 드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절대 주눅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처음 시작했으면 주눅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저 사업하는데 내가 속으로 이것도 모를까 이러면서 어떻게 사업할까. 근데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애터미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항상 새롭고 항상 많고 뭐가 많고 배우고 그게 또 그런 것에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대답을 할 때 그냥 쓱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장님,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래요. 이게 맥락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장님을 덕분에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숙지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모를 수도 있죠, 사장님.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대로 숙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분이 그냥 상처 주려고 했던 말인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듯이 말을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으니까 오히려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아,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런 생각 하실 거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제가 어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국졸, 네, 초졸, 네, 무섭다는 국졸 그분들이 가장 빨리 성공한 이유는 몰라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몰라서 무조건 나도 모르니까 그냥 빨리 와서 들어봐, 같이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 초대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초대밖에 없으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빨리 성공했던 것 같이 많이 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지만 애터미가 정말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은 포기만 하지 않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초대를 잘 하시고 제품도 싸고 좋으니까 써봐 이 정도만 할 줄 안다면 보통 다 초대면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합적으로 확신을 키우고 그리고 명단 작성 필수로 하시고 그리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또 애터미를 전하고 초대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신다면 모두 같이 성공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는 없으신 것 같으니. 네, 모두 사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요. 사운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생각을 있어야 한다. 믿음을 하며 여기 갑니다. 있습니다.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